한국의 경제 성장률 2025년이 1% 중반도 아니라 1%도 아니라 0%대로 주저앉을 거다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.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. 근데 그 충격이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.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윤석열이 탄핵 때문에 진짜로 경제가 나빠진 게 맞나요? 라고 누가 저에게 묻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해보려 합니다. 자영업자들, 특히나 식당 하는 곳들, 가게들 죽으려 합니다. 왜냐? 이 장사하는 그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. 언제부터요? 2024년 12월 3일 이후로. 왜냐? 사람들이 불안해서 함부로 저녁 술자리, 회식 자리를 안 만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함부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왜? 아니, 불편하니까. 의견이 다르니까. 누구는 이재명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고,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더 나쁘다 그러고, 또 어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빨갱이들, 공산당들 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, 이런 극단적인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서로 이제 불편한 거죠. 상대방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규정하고 때려 죽여야 된다, 쳐 죽여야 된다, 총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죠.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길이다.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이려 하고 같이 섞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로 인한 충격이 너무나도 큰 거죠. 그게 제일 큰 겁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안 보이고 얘기 안 하고 위축이 되어 있고, 저게 빨리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서 저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자꾸 미루다 보니까 불안만 증폭되고 갈등만 더 늘어나는 거죠. 죽을 맛이랍니다.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예 강북 쪽으로는 안 가려고 하죠. 그리고 강북 쪽에 사는 사람들은 저 시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. 관광객들도 불안해서 안 온다고 얘기하고, 한국과 해외 간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도 한국을 뭐라고 보냐? 위험 국가로 보고 있는 거죠. 저기 쿠데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전이 일어나서 되게 위험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게 맞냐라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런 나라가 한국이에요. 한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한 나라였냐고요. 이때까지. 최근에 와서 지난 한 20년 30년 사이에 너무 한국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졌죠. 매우 불안한,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. 이게 뭔가라는 겁니다. 참 씁쓸하죠. 서민들의 삶이 너무 추락하고 있는 터라 하루빨리 저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야 그 다음을 향해 가죠. 언제까지 이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가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면서 이렇게 나라 경제를 파탄내냐라는 겁니다.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죠. 근데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, 발언들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일상을 제대로 못 살게 만든다라는 게, 그게 좀 화가 나는 겁니다. 참 때문에 나라 경제가 더 빨리 이제 침몰하고 있죠. 물론 윤석열 탄핵만이 지금의 경제 악화를 부른 건 아니죠. 윤석열 탄핵, 선고 지연도 있고, 원달러 환율 불안도 있고,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도 있고, 여러 가지 큰 폭탄들이 같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경제가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과거와 같은 임금 인상 5% 10% 기대하기 어렵죠. 또한 보너스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, 회사에서 만약에 잘리면 나오면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회사로 이직한다? 거의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. 불가능이라고 봐야죠. 무서운 얘기죠.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는 겁니다. 참으로 이 무지막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, 이러한 것들이 보통 서민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겁니다. 장사가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이 난다, 그리고 이게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냐라는 겁니다.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게 문제죠.
제발 좀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선고하고 이런 이 불안한 전국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, 헌법재판소에 있는 그 재판관 8명, 9명 그들에게 이러한 중개사안을 맡기는 것 너무 위험한 일이다 라고 봅니다.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, 검찰총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아니면 재판관들 임명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? 국민들이 해야 된다. 참 힘을 권력을 너무 무자비하게 자기들 이익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치적인 얘기한다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, 정치적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? 그게 우리네 경제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죠.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불안이 경제 위기를 같이 불러오고 있다는 것, 그 때문에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너무 빨리 추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게 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일상을 살아가게, 안전하게 살게 상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너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지금의 나라 같습니다.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걸까요? 참 별 생각들이 다 드는 겁니다.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. 그래서 더욱더 서민들이, 보통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, 서민들의 삶은 더 신음하고 있고, 저 정치적인 불안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, 이놈의 나라가 보통의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지려고 이러는 걸까 라는 의구심도 들죠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? 보통의 사람들, 서민들은 더욱더 휘둘리지 않고 선전선동, 이 갈등, 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놈들의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얘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이 삶들을 잘 좀 유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. 비정상적인 발언이나 행동들을 최대한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이 답답한 상황들이 좀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